사망자 인계 준비. 카트 준비됐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더 밀어주세요. 길 비켜주세요. 환자 바이탈 안 좋습니다. 빨리 갑시다. CPR 준비해. 119입니다. 어디세요? 지난주 제 상담실로 오셨던 63세 여성분 한 분이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빈혈이 심각한 상태였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합병증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신호가 이미 6개월 전부터 손톱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톱을 보세요. 세로로 길게 줄이 생겨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영양이 좀 부족한가 보다. 대부분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손톱은 우리 몸속 상태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신호판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검사 결과를 보기 전 손톱이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손톱이 보내는 5가지 건강 신호를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생활 관리 팁을 공유하는 콘텐츠입니다. 특정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들려주세요. 좋은 글로써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손톱은 단순한 각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손톱은 피부, 혈관, 영양 상태, 호르몬 균형까지 모두 반영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손톱이 매끈할 때는 몸속 세포 재생이 원활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세로줄이 깊어지고 개수가 늘어나고 색이 어두워진다면 몸 어딘가에서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손톱에 줄이 생겼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같은 나이여도 손톱 상태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60대인데 손톱이 매끈한 분도 있고 40대인데 세로줄이 깊게 파인 분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생활 습관입니다. 손톱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손톱은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나요?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그 모든 게 손톱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손톱을 보면 그 사람의 최근 건강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로줄은 5가지 신호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원인입니다. 특히 부족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철분, 아연, 단백질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손톱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손톱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식사가 불규칙한 분, 고기 섭취가 적은 분, 다이어트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손톱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손톱이 얇아지고 잘 갈라지고 세로줄이 많아집니다. 나는 채소만 먹어요. 건강하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채소만으로는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톱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톱이 약해지고 세로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톱이 얇아지고 잘 갈라지며 세로줄이 많아졌다면 영양 부족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손톱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손발이 자주 춥습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합니다. 손끝 감각이 둔합니다.
이런 분들은 손톱 세로줄과 함께 색이 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이 잘 가지 않으면 영양도, 산소도 손톱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손톱은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영양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톱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세로줄이 생기고 손톱이 누렇게 변하거나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집니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손끝까지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남성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손톱 세로줄이 심했고 손톱색도 창백했습니다. 손발이 항상 차가워요. 겨울에는 더 심하고요.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손톱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세로줄이 얕아지고 손톱 색도 건강한 핑크빛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장갑을 끼고 따뜻한 물에 자주 손을 담그세요. 둘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셋째,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생강차,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는 몸을 데우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넷째, 손 마사지를 하세요. 손끝부터 손목까지 부드럽게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손톱 상태가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손톱뿐만 아니라 피부도 좋아지고 손발 저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히 손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혈관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발이 항상 차갑고 손톱색이 창백하고 세로줄이 깊다면 한 번쯤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수면 부족과 회복 저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을 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세포 재생의 핵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손톱도, 피부도, 머리카락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잠들기 어렵습니다. 자주 깹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면 패턴이 지속되면 손톱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세로줄이 또렷해집니다. 손톱은 지금 회복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52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손톱 세로줄이 갑자기 심해졌다고 오셨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자도 피곤해요. 자세히 여쭤보니 최근 3개월간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새벽 3시쯤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손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톱이 자라려면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되어야 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고 손톱이 얇아지고 잘 갈라집니다.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가 세포 재생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휴대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어두운 환경에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고 시원한 온도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넷째, 저녁 늦게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자기 전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고 잠들기 쉬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52세 여성분은 이 5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2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요즘 잠을 잘 자요. 아침에 개운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톱을 보니 세로줄이 확실히 얕아져 있었습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손톱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손톱 세로줄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최근 수면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나이와 관리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50 넘으면 손톱에 줄 생기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나이여도 손톱 상태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65세인데 손톱이 매끈하고 윤기 나는 분도 있고 45세인데 세로줄이 깊게 파이고 갈라지는 분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67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손톱이 정말 건강했습니다. 세로줄이 거의 없고 윤기가 났습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물을 2리터 마셔요. 단백질도 챙겨 먹고요. 그리고 밤 10시 전에는 꼭 자요. 두 번째는 48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손톱 세로줄이 깊고 손톱이 잘 갈라졌습니다. 생활 습관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빠서 식사를 자주 거르고 커피만 마셔요. 잠은 새벽 1시 넘어서 자고요.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9살입니다. 하지만 손톱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왜일까요?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수분 섭취, 식사 내용, 수면 리듬,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손톱 상태를 결정합니다. 나이는 피할 수 없지만 노화 속도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손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손톱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손톱이 건조해지지 않고 윤기가 납니다. 둘째,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손톱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를 골고루 드세요. 셋째,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주무세요. 넷째, 손톱을 과하게 깎지 마세요. 손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 손톱이 약해지고 세로줄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째, 손을 보호하세요. 설거지나 청소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손톱 상태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손톱은 여러분의 노력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신호는 몸의 만성 피로입니다. 손톱 세로줄이 짧은 기간에 갑자기 늘어났다면 몸이 이미 많이 지쳐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계속 피곤합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는 손톱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피부, 눈도 함께 변합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5세 남성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최근 3개월 동안 손톱 세로줄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손톱이 잘 갈라지기도 하고요. 생활 패턴을 여쭤봤더니 최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일 야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식사는 제대로 못하고 잠은 4시간에서 5시간, 주말에도 일을 하셨고요. 몸이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손톱에 나타난 겁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피곤하다가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경고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손톱 세로줄은 그 경고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휴식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충분히 쉬세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새끼는 꼭 챙겨 드세요. 특히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드세요. 셋째, 수면을 최소 7시간 이상 확보하세요. 잠을 충분히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명상, 호흡 운동, 취미 활동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55세 남성분은 이 5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2주간 휴가를 내고 푹 쉬셨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을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2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요즘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손톱도 좋아진 것 같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손톱을 보니 세로줄이 얕아지고 새로 자란 부분은 훨씬 매끈했습니다. 만성 피로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몸이 한계를 넘어서면 회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손톱 세로줄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지금 당장 몸을 돌아보세요.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관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톱 세로줄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습관입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손톱 상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하루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손톱이 건조해지지 않고 세포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어떻게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잔, 식사 전후로 1잔씩, 자기 전에 1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 1.5리터는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채소의 균형을 잡으세요.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톱이 약해지고 세로줄이 생깁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를 골고루 드세요. 채소도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는 손톱 건강에 필수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를 자주 드세요. 세 번째, 밤 12시 이전에 잠드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세포 재생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손톱도, 피부도,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저는 원래 늦게 자는 습관이 있어서요.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전 1시간은 휴대폰을 보지 말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2주만 실천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네 번째,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손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톱까지 영양이 가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장갑을 꼭 끼고 하루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톱도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손톱을 과하게 깎지 마세요. 손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 손톱이 약해지고 세로줄이 생기기 쉽습니다. 손톱은 손끝을 살짝 덮을 정도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깎을 때는 일자로 깎고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주세요. 손톱 깎기보다는 손톱줄을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효과는 확실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 5가지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손톱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세로줄이 얕아지고 손톱이 튼튼해지고 윤기가 났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5가지를 다 하기 어렵다면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물 마시기, 내일은 일찍 자기, 이렇게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톱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매일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손톱을 한 번만 더 천천히 살펴보세요. 세로줄이 있나요? 색이 창백한가요? 잘 갈라지나요?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빠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단백질, 철분, 비타민 B군, 아연이 부족하면 손톱에 세로줄이 생깁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두 번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손끝 감각이 둔하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걷기 운동을 하세요. 세 번째, 수면 부족과 회복 저하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회복되지 않고 손톱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네 번째,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차이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생활 습관에 따라 손톱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을 마시고 잘 먹고 잘 자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만성 피로의 신호입니다. 손톱 세로줄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몸이 지쳐 있다는 경고입니다.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도 기억하세요. 물 충분히 마시기, 단백질과 채소 균형 잡기, 밤 12시 이전 잠들기, 손 따뜻하게 유지하기, 손톱 과하게 깎지 않기입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손톱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손톱 세로줄이 심하고 색이 이상하고 통증이 있거나 손톱이 갑자기 변형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손톱은 때로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빈혈,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문제가 손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제 손톱 상태는 영양 부족, 혈액순환 문제, 수면 부족, 관리 부족, 만성 피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맞춤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손톱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알아야 할 건강 신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